명태균 씨의 구속 심사가 조금 전인 오후 3시 반부터 지금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예정보다 이른 시각의 모습을 드러낸 명태균 씨 모습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위주로 서명하실 계획이십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돈봉투 받으셨다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나 어떻게 받으신 건지. 김영삼 전 의원을 이준석 의원에게 부탁한 게 맞습니까? 이준석 의원이랑 언제 마지막으로 만나셨습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의사소견서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십니까? 성용 대변인님. 그렇게 많은 말을 쏟아내던 명태균 씨가 오늘 영장 심사에 들어가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손에는 아까 보셨습니다만 지팡이, 또 한 손에는 검은 봉지를 들고 민망한데 무슨 이런 말은 한마디 했습니다만 청산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속의 갈림길에 섰으니까 본인이 굉장히 심적 동요도 심하겠죠. 그런 상태가 사실은 최근에 이미 여러 날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언론사 기자를 공격하려고 하기도 했고 또 언론에 대고 상당히 격한 반응을 내놓기도 했는데 그런 점에서 사실 명태균 씨가 그동안에 특히 최근에 해오던 얘기들을 다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이 지점에서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명태균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고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구속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휴대전화 등 그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여러 번 해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도 검찰이 오늘 구속 사유를 소명하면서 상세하게 제시를 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밤쯤에 판단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저는 신병이 확보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봅니다. 예, 명 씨의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검찰도 7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강조했듯이 핵심은 명태균 씨의 증거인멸 우려를 법원이 인정할지이겠지요. 이렇게 휴대폰을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거나 다 불태우러 간다는 등 은닉한 휴대폰과 USB 등을 증거인멸할 걸 공공연하게 말했다. 그동안 명 씨가 공개적으로 했던 말이 어떻길래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아버지 묘에 묻어놓으면 영장이 안 나오잖아요. 증거인멸도 아닌데 예, 저기 있어요. 우리 아버지 산소에. 그럼 검찰이 알아서 찾아가면 되지 뭐. 제가 아버지 산소 가는 길에 다 불질러러. 다 불질러럴 거예요. 증거 있으면 검찰 말지 뭐. 휴대전화 세대를 그냥 버린 게 아니고요. 이번 사건 9월 24일 날 그 포렌식 업체에 가서 텔레그램 메시지 그 다음에 그 한 것들은 다 그 새 휴대폰에다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포렌식 업체 사장님이 이 전화기는 포렌식을 할 수가 없다, 열 수가 없다. 그래서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갖다 버린 거예요. 명 씨는 이미 휴대폰 여러 대를 지금 없앤 걸로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한 보도에 따르면 가장 논란이 됐던 그 대통령과의 대화 파일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공개했던 그 파일은 명 씨의 휴대폰에서 나온 게 아니고 명 씨가 들려준 걸 제3자가 녹음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파일, 원본을 수사팀이 아직 확보를 못했답니다. 그리고 강혜경 씨가 제출한 PC에서 흔적만 찾을 수 있었는데 당시에 명 씨가 대통령과의 대화라는 제목의 파일을 뭔가 카카오톡 메신저 나에게 보내기 기능으로 전송한 것까지 검찰이 파악을 했답니다. 용량 크기를 보면 한 2분 정도 되겠다 이렇게 검찰은 추정을 하고 있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저 파일들이 지금 어디 갔는지 검찰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치면은 계속적으로 산소에 묻었다는 등 천안함한테 줬다든지 심지어는 마창대교에 바다에 던졌다는 등 예.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신뢰를 갖기는 어렵다. 다만 또 하나는 핸드폰이 아니고 로그 기록이 남았다는 것은 이제 어떤 컴퓨터에 저장했을 가능성, 노트북에 저장했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는 그렇죠. 부분인데요. USB를 꽂은 흔적은 있대요. 네. 그렇기 때문에 USB를 어디다 남겨놨는지 여전히 마지막으로 핸드폰의 문제가 아니라 USB라는 형태로 어딘가 갖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마지막에 이 사람이 검찰이든 혹은 현 정권이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마지막 보신책으로서 그것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실질심사에서 이분이 구속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 거 아닌가. 오히려 처음부터 순순히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관된 진술을 했더라면 오히려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받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과정을 보면 훨씬 더 그 재판부 입장에서도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구속영장이 발부 쪽에 오늘 우리 패널분들 많이 무게를 싣고 계시네요. 박성민 최고위원님. 명태균 씨가요, 어제 병원에서 진단서, 소견서를 하나 발부받았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내 무릎이 이렇게 안 좋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팡이 짚고 나왔죠. 그리고 뭐 검찰 조사받을 때도 지팡이 짚고 나왔는데 이 무릎 때문에 지금 구속 수사 받을 수 없다. 무릎을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다리를 못 쓰게 된다. 이런 점을 지금 구속 심사 과정에서 어필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뭐 그런 전략인 걸로 보입니다. 뭐 실제로 이제 신체 상태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사실 이제 외부인들이 할 이야기는 없긴 합니다만,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법률 대리인의 입장도 보면 이 명 씨가 이제 양쪽 무릎을 다 수술받았기 때문에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하면 심각한 이제 지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구속 상태로는 이제 수사를 받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어필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글쎄요, 뭐 어떻게 판단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근데 이제 그동안 명태균 씨가 너무 공공연하게 증거인멸을 하겠다라는 혹은 진짜 증거인멸을 이미 한 것 같은 이야기들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뭐 지난 10월 31일에도 그렇고 11월 8일 때도 그렇고 뭐 핸드폰을 폐기했다, 아니면 처남한테 버리라고 했다, 아니면은 뭐 다 불질러 버릴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검찰의 수사 자체도 굉장히 늑장 수사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고, 구속영장 청구 시점도 이미 증거인멸이 다 이루어진 뒤에 이렇게 청구를 하면 뭐가 남아있겠느냐, 이런 비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사실 이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에 있어서 물러서기가 어려운 형국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